빰빠바 빠바바바바 빰빰빠밤. 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오토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최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G비즈테스 한용덕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신차 소식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릴 소식은요, 르노 삼성의 QM6 모델인데요. 왜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한영도 에디터님, 이번에 르노 삼성의 QM6 타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인가요? 이번에 나온 더 뉴 QM6는 QM6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이게 3년 만에 바뀐 모델이고, 이번에는 새롭게 바뀐 모델의 그 프리미에르라는 이제 별칭이 붙었습니다. 프리미에르. 네, 프랑스식 프리미엄이라는 뜻이죠. 네, 사실 그 기존의 QM6 구매자들이 이 차를 구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 프리미에르 모델은 바로 이 디자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원형 타입이었던 안개등을 이제 사각형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프론트 그릴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수직으로 내려오는 포인트를 주었고, 사실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 성능 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파워트레인에서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실내에서 좀 그동안 아쉬웠다라고 지적되었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었고, 새롭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불만이었던 점이 바로 이제 에어컨 공조기를 조작을 할 때 꼭 이제 스크린을 터치를 많이 좀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홈 화면에 바로 유제시 추가되어서 아무 때나 쉽게 에어컨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LPG 모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LPG 모델의 일반인 구매 제한이 풀린 것을 노린 것인데요. 르노 삼성이 개발한 도넛형 LPG 탱크가 이번에 적용이 되면서 일반 GD 모델과 똑같은 그런 트렁크 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 도넛 탱크가 개발된 지가 좀 됐잖아요, 이제는. 네, 됐죠. 잘 우려먹네요. 원래 좋은 거는 계속 우려먹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관계자의 말을 빌면 좋은 것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굳이 큰 변화를 주었다가 망한 타사의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좋은 거예요? 네? 빰빠바 빠바바밤. 자, 다음. 네, 다음 소식은 포르쉐 718 시리즈의 최상위 라인업 출시 소식입니다. 718 하면은 이제 박스터와 이제 카이맨을 대체하는 이제 최신형 모델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최상위 맨 위에 위치하는 718 스파이더와 718 카이맨 GT4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박서라고 불리는 게 보통이죠. 보통은 이제 718 박스터, 718 카이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최상위 모델이니까 네.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도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718 박스터는 2.0L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면서 기존의 포르쉐 매니아들에게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4리터 6기통 미드십 박스 엔진을 다시금 장착을 했습니다. 덕분에 최고 출력만 420마력, 최대 토크는 42.8kgm/m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4.4초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감이 안 와요. 왜냐면은 스팅어가 네? 뭐라고요?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가 지금 포르쉐랑 스팅어랑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수치로 보자고요. 아, 수치로.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9초였거든요. 근데 포르쉐가 4.4초다. 네. 네, 지금 이 718이. 네. 제가 스팅어 오너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포르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최상의 다이나믹 성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GT 셰시라는 것이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덕분에 자동차 자체의 무게는 굉장히 낮아지고 에어로 다이나믹은 극대화를 했다는 것이 포르쉐의 설명입니다. 유럽에서 공개된 가격은 718 스파이더가 93,350유로, 718 카이맨 GT4가 96,206유로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렇게 포르쉐는 또 한 번 외계인을 고문하고 쥐어짜고 해서 이제 또 돈을 벌 생각이고요. 자, 이어서 푸조 소식입니다. 푸조가 2008 SUV, 2008이래, 2008을 읽어야겠죠. 사실 이제 읽는 사람 마음이죠 뭐. 2008 SUV의 새로운 완전 변경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2014년대 출시된 이후에 6년 만에 완전 풀 체인지인데요. 타보셨나요? 이전 모델은 타봤는데 지금 새로 나온 모델은 이번에 처음 사진으로 봤어요.
궁금해질 것 같죠? 이쁘죠? 이쁘다고 해줘요. 푸조가 좋아하니까 그런 건. 이쁘네요. 네, 푸조가 좋아합니다. 좀 영혼이 없었지만 네, 이쁘네요. 1g 들어갔었고. 네. 자, 이렇게 앞서 출시한 푸조 그 신형 508과 208에서는 이제 새롭게 사자 송곳니 푸조의 형상이 이거잖아요. 사자 형상이 들어가 있고 이제 사자의 송곳니 모습을 형상화한 LED 이거. 그거 물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리어 램프도 이제 발톱으로 핥힌 듯한 3D LED 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008 모델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판매되던 주력 모델인 디젤뿐만이 아니라 가솔린과 전기차 모델까지도 함께 다양하게 라인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보고 읽을게요. 전기차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파워트레인 적용이 돼서 뉴 푸조, 그러니까 알파벳 E 2008로 이름 붙은 전기차 모델. 자, 여기에는 50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 최고 출력 13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26.5kgm를 발휘하는, 와, 이거 1회 충전으로 31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은 각 출력에 따라서 5개의 모델로 나뉘었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3기통 1.2L 엔진을 탑재해서 100마력 그리고 130마력, 155마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디젤 모델은 4기통 1.5L 엔진을 통해서 100마력과 150마력짜리 이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6D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 2008의 공식 출시는 이제 9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가을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조금 특별한 차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됐죠. 한국이 참 부자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네. 네,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의 720S 스파이더가 국내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맥라렌에서 주장하는 슈퍼카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뜻의 슈퍼 시리즈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2세대 모델에 해당을 하고요. 앞서 출시됐던 720S 쿠페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덕분에 같은 엔진, 같은 출력,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720S 스파이더는 뚝따가 가능하다는 거죠. 8리터 V8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해서 최고 출력을 720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차의 무게하고 비교를 하면은 차 무게 1톤당 발휘를 하는 게 540마력이라고 해요. 오픈카기는 한데 굳이 오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매직 글라스라는 것이 루프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리인데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은 색깔이 싹 바뀌면서 하늘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720S 스파이더의 국내 판매 가격은 3억 8,5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하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짐작이 안 되네요. 다음은 국산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소형 SUV 베뉴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사전 계약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딱 앞모습만 보면 산타페 약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죠. 산타페 애기 때 애기애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독창적인 캐스케이딩 그릴. 그리고 사실 뭐 딴 게 아니라 사실 이 차의 컨셉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베뉴는요 어떤 차죠?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드라이브 하는 그런 1인 라이프 다 하는 좀 저를 위한 차 같아서 슬픈데 너도야. 자, 이렇게 베뉴는 1인 라이프를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뭐 사실 뭐 오롯이 혼자 즐길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 뭐 1인승은 절대로 아니지만 어쨌거나 1인 라이프를 위한 차량으로 여기에는 스마트스트림 1.6L 가솔린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얼마죠? 스마트, 제일 아래에 있는 스마트 트림의 수동 변속기를 기준으로 1,473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상위 모델을 해도 2,141만원이라고 해요. 사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형 SUV 베뉴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베뉴를 공개했다면 기아자동차는 셀토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공개를 한 시장이 조금 독특한데요. 어디죠? 한국이 아니고 인도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셀토스가 바로 기아 자동차가 인도에 진출을 하면서 출시하는 첫 모델이기 때문이죠. 인도에 드디어 진출을 하는 기아입니다. 인도 사이다. 네, 셀토스는요, 지난 2018년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SP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바로 올해 진행이 됐던 2019 서울 국제 모터쇼에서도 SP 시그니처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발전을 한 적이 있죠. 이 셀토스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다는 뜻의 스피디하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 힘세고 강한. 힘세고 강한. 네. 전 헤라클레스의 아들 이름인 켈토스를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인하고 빠르고 민첩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이름부터 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양한 업계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좀 무거운 짐을 한 단계 좀 덜어놓은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르노 삼성인데요. 르노 삼성이 드디어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 12일 진행된 제29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이제 노조와 회사 측이 원만한 잠적 합의안을 좀 마련을 해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고요. 오는 24일 부산 공장에서 노조와 회사 측이 정식으로 조인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합의안이 정말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번 합의안은요, 노조 측에서 74.4%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단계가 남아있기는 한데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각자의 입장들이 있겠죠. 부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와중에 포르쉐가 강남 그리고 도산도로에 포르쉐 스튜디오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포르쉐 청담입니다. 자, 포르쉐의 미래형 쇼룸을 콘셉트로 한 이 전시 공간은 전 세계에서는 8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만든 포르쉐 스튜디오입니다. 도산도로에서 몇 번째인가요? 2번째죠. 네,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의 모터 스튜디오가 있었고요. 누가 먼저 한 건지는 뭐 다들 아시겠죠. 자, 여기 포르쉐 스튜디오에서는요, 회전식 LED 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디지털 앰비언트 스크린, 이게 되게 독특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나만의 포르쉐, 내가 갖고 싶은 포르쉐, 내가 선택하는 컬러, 모델, 옵션 등을 선택을 해서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니팩처와 그리고 브랜드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헤리티지 등 이제 기존 전시장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르쉐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마티아스 베커 부사장은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은 전 세계 포르쉐 팬들이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소식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도 정말 힘든 시간을 좀 보내왔는데 이번에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면서 조금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우디 코리아를 이끌어온 세드릭 주흐넬 사장이 물러나고 제프리 매너링 현 아우디 싱가포르 사장이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 재무 책임자에는 울리히 크룸샤이드 현 중동지역 그룹 재무이사가 선임이 됐고요. 이런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있었습니다. 1월에는 파울로 사르토리라고 하는 람보르기니 브랜드 총괄이 선임이 됐고요. 3월에는 워렌 클락 벤틀리 총괄 매니저가 선임이 됐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브랜드의 수장들이 전부 바뀐 셈이죠. 제프리 매너링 신임 사장이 한국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세드릭 주흐넬 사장은 중국 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총괄 사장은요, 한국 시장에 새롭게 경영진이 들어가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을 하고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우디 역시 그리고 폭스바겐 역시 국내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던 브랜드들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번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자동차 이슈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다양한 신차 소식이 많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또 불러줄 거야?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커넥트 최정필, RGB 센스 한용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이렇게 했는데. 자, 오토커넥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제 것도요. 올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저희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더라도 옆에 한영덕 에디터님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퇴. 스파 우렁찬 엔진 소리. 저 모터 스튜디오 개관 1호 관람객입니다. 1호 관련 선물 뭐 줬어요? 안 줬어요. 침뱉어. 퇴.